반도체는 일희일비하면서 뭐 언제든 뭐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메모리는 끄덕없다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바 오늘 아침에 다월 투자증권에서 관련된 이슈를 정리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 일련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요. 결국 시장에서 믿을 만한 언덕을 잘 타고 올라가면서 수익률을 업시키는 전략이 불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든든한 주역은 메모리, 반도체 이 영역을 넘어서는 아직 뚜렷한 섹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이라고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 목요일 새벽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뭐 잘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잘 나오게 된다면 K 반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 삼성전자 목표 주가 올렸는데요. 7월 초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고 58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K하이닉스가 프리마켓에서 300만 원 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고 SK스퀘어가 200만 원을 올라가면서 또 한 번 이제 사상 최고치를 쓰는 흔들이 나타났는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42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면서 미국의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들 줄줄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적 성적표 나오면 SK하이닉스가 또 다른 신기록을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밸류가 찼다라는 이 인식도 있고 또 한 번 추가 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흐름도 있고 좀 양측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최근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를 바라보면서 투자 포트를 재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 계산하실 때 장기 계약 LTA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주환원. 저희 머니코드에서 염승환 이사가 이제 LS증권의 염승환 이사가 주주 환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될 건지 이제 분석한 데이터를 발빠르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두 번째가 이제 주주 환원이고요. 세 번째는 HBM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LTA 장기 계약을 보면 이게 공식적으로 누구누구와 얼만큼의 기간으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권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붙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LTA 장기 계약에 따른 부분, 그러니까 가격이 언제 처음으로 반영이 되냐 봤을 때 3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에 LTA 가격 반영이 되면서 장기 계약에 대한 그런 실적이 조금 더 실리면서 긍정적인 또 실적 데이터를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모멘텀이 조금 더 증가하는 또 붙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주 환원은 예전에 머니코드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드렸으니까 그걸 살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HBM입니다. 사실 이제 HBM4가 이제 일부 지연이 되면서 HBM3E 같은 경우에는 12단 제품이죠. 연중 수요가 더 붙었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거고 HBM4 일부 제품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제 2분기에는 다시 한번 일부 제품이 또 시작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이제 더해지면서 다시금 좀 긍정적인 훈풍이 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HBM은 하반기에 유의미한 뭐랄까요? 서로 협상이 오고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붙을 수가 있겠죠. 3분기 범용 그러니까 D램과 그리고 이제 낸드의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D램 같은 경우에는 30% 중반까지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받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20% 후반 가격 인상에 대한 메리트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부진해도 메모리는 끄덕없이 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이 섹터에 대한 깊은 관찰력, 인사이트 지속적으로 들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삼성전자 외에 AI 섹터 때문에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LG전자도 AI 관련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 30만 원 이상짜리는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오늘 교보증권에서 LG전자 35만 원짜리 그러니까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나와서 꽤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의 주는 LG전자는 이제 예전에 가전
가전제품 회사가 아니다. 앞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 그리고 로봇 사업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이렇게 올렸겠죠.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비중 확대 기회로 노려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보니까 이제 2분기 영업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컨센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년 전보다 135% 성장을 하면서 뭐 2분기 영업이익이 1조가 넘으니까요. 1조 한 5천억 원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교보증권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관세 쪽 낸 거에 대해서 환급을 일정 부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한 3천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LG 이노텍 정말 잘하죠. 뭐 광학 기판 이쪽을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2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이쪽으로 좀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전장 쪽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데 6분기 연속 흑자 나고 있는 흐름들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모멘텀 2분기 영업이익 상승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게 반증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AI 쪽에서 칠러 냉각 솔루션 이쪽에 하나가 모멘텀이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로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그 냉각 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미 AIDC는 AI 데이터 센터를 얘기를 합니다. 그쪽에 냉각 시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뜨겁잖아요. 뭔가를 쓰면 그러니까 이거를 차게 식혀줄 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칠러라고 하는데 그 퀄 테스트가 거의 막바지고요. 두 개의 고객사와 지금 물밑 접촉하면서 막바지 테스트, 퀄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수주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1년 내에 매출이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 첫 번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로봇입니다. 젠스낭 회동 이후에 2주 뒤에 실무진들이 본격적으로 쉽게 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분명 가전 그리고 로봇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젠스낭이 와서 이런 부분을 선물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역시 요즘에 잘 가는 삼성전자 부럽지 않게 갈 것인가 목표 주가 35만 원짜리까지 나타났으니까 LG전자가 또 한번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늠자 이쪽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포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마뉴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머니코드에서는 아침에 나온 해외 그리고 국내 증권사 리포트를 쭉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휴머노이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업 발굴 이런 부분에 대한 리포트를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GL 리서치의 박창윤 대표가 IL을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 사업 차별화된 점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점인지 좀 여쭤보고 목표 주가 그리고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윤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L리서치 대표 박상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IL 리포트를 봤거든요. 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피지컬 AI를 대표할 수 있다라는 그 리포트 내용이었는데 다른 기업 대비해서 휴머노이드 사업에서는 이 점은 차별점이 있다. 어떤 점을 강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신사업으로서 지금 피지컬 AI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휴머노이드 출하 1위 기업인 에즈봇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한 실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한 이제 산업 현장 투입 이 부분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조 현장 쪽에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천안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IL 모빌리티 화성 공장 생산 현장에서 IL봇을 실제 투입을 했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운영 시간 대략 2,400시간 그리고 운영 데이터만 하더라도 43만 건이 넘어가니까요. 이를 바탕으로 한 실제 현장 투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로봇 기업으로서 차별화되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과 협업을 하고 그리고 운영 데이터 이쪽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IL이 최근 계약을 좀 맺었다라는 소식도 있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제 국내 H사와 약 30억 규모 IL보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사업이 당장 이제 최근에 랩단에서 진행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된다는 것, 이런 부분을 숫자로서 증명을 했고, 이를 공시를 통해서 지금 증명을 했다는 것이 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신제품으로서 IL봇 H2도 최근에 국내 AI 통신 기업과 IL봇 H2 공급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특히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단순 산업용, 물류 제조 쪽에 쓰이는 부분이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특히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다관절 이런 액추에이터가 적용이 된 핸드 로봇, 이런 부분이 실제 산업 현장을 벗어나서 서비스 로봇 쪽에 투입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특히나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IL 강점으로서 지금 기술력을 증명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용 쪽으로 로봇이 이제 확대된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IL이요, 이 로봇 부분만으로 좀 봤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 데이터 최근에 가장 중요해서요. 이 점도 여쭤봅니다. 네, 특히나 이제 IL 같은 경우에는 실제 로봇을 통해서 매출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로봇 사업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쪽에서 차지하는 매출은 대략 100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일 추정키로 109억에, 특히 영업이익은 21.8억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특히 22억 가까운 영업이익이란 얘기는 이러한 부분이 단순 랩단을 벗어나서 산업 현장에 트이고 20% 영업이익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부분을 지금 방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추정치긴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이 되는 부분과 실제 기술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POC 단계 이런 부분을 벗어나서 공급 계약으로서 연결이 된다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가져간다는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목표가도 제시를 했는데요. 목표가는 저희 쪽에서 12,000원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해서 업사이드 100% 이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눈여겨보고 IR 같은 경우가 특히 중소형 피스카 AI 관련 기업에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휴머노이드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드린 질문은 신사업, 로봇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럼 기존 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쪽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한지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나 이제 캐시카우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동차 램프용 실리콘 렌즈를 바탕으로 북미향 이런 완성차 업체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부분이 올해 차종 확대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 수주 공시를 통해서 이런 적용 차징의 확대에 따른 실리콘 렌즈 사업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회사 아이트로닉스를 통한 다차로 하이패스 수주 확보를 통해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트로닉스가 합병 이후에 첫 하이패스 사업 수주라는 성과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IL에 대한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IL이라는 종목이 현재 주가 한 5천 원 정도인데 12,000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만큼 목표 주가를 제시한 이유는 AI 시대의 로봇에 있다라는 점 착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산업의 트렌드와 그리고 종목의 흐름들 잘 따져서 옥석 가리기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오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인 거는 다 아시죠? 이제 6월과 7월에 굉장히 큰 수주, 여기서 이제 이게 터지면 기업 가치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하나오션 그래서 결과 발표만 남았다라는 제목의 NH투자증권의 리포트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7만 5천 원이고요.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죠.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데 여기는 HD 현대중공업과 이제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독일의 TKM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잠수함 1위 기업입니다. 여기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독일 이 잠수함 1위 기업, 그러니까 전 세계 이쪽의 1위 기업을 우리가 이긴다면 이제 나토 시장에 진출하는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후에 사우디, 이제 그리스 이런 쪽으로 잠수함 수출 경쟁력에 있어서 조금 더 확고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비누스 FPSO인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바다에 부유식으로 떠 있는 원유 생산 저장 설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30년에 원유 생산을 개시할 것이다라는 예정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네덜란드 기업과 이제 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건조 매출이 직접 이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에너지 플랜트 그동안 사실 이쪽에 일감이 좀 부족해서 고정비가 또 많이 들어가면서 이쪽 또 실적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또 이제 크게 좀 수주를 해 난다면 요게 좀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 개선에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캐나다 잠수함이나 비너스, 그러니까 원유 생산 요런 쪽 부유식 저장 설비 이쪽으로 대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다면 일단 뭐 해양 이쪽에서 지위를 좀 공고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향후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 이런 또 모멘텀을 얻게 돼서 일석이조 더 큰 효과까지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양 자원 개발의 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프리카 남서부 쪽인가요? 그쪽 이제 나마비아 쪽에서도 이제 추가 수주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까이는 6월, 7월입니다. 이제 곧 발표 앞두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인 뭐 소식이 있을지 저희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탑을 외칠 섹터, 고를 외칠 섹터 나뉘겠죠. 일단 건설주는 잠시만요. 이렇게 하나증권에서 언급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란과 미국 뭐 갈 때까지 갈 때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리비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을 봐서도 변동성 파고를 이 때문에 또 잘 넘어야 되는 이유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MOU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일간 최종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선박 통행 이런 것까지는 얘기가 됐다라고 하고 이란 자산 동결 해제 이슈 그리고 석유 제재 완화 진전 이런 내용까지는 포함이 됐는데 뭐 이번 주 내내 실무 협상은 진전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 종전 정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일단 건설주는 스탑 매수에 좀 신중하라라는 얘기를 하나증권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전략만 쉽게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워낙 우리 시장은 반도체에 쏠려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 쏠려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 기타라고 불린 만큼 반도체에 쏠려 있어서 그 외의 섹터는 사실 눈에 안 들어오는 게 맞죠. 하지만 어쨌든 건설주 봤을 때 반도체 쏠림에 대응이 가능한 삼성물산 오늘 오르고 있죠. 그리고 수출적 추정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IS 동서 같은 이런 종목은 이제 긍정적이라고 봤고 만에 하나 이제 종전이 확실시 눈에 보였을 때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삼성 ENA와 DL ENC 같은 경우에는 강력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전략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지금은 건설주는 스탑인데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괜찮은 섹터, 그러니까 고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 이제 방산주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수주 공백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못 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종전 이후에는 중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으면서 긍정적인 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남북 이런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지정학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감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는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워낙 무기 납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양산 체제에 대한 강력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모멘텀이 해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로 보여질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 인도 태평양 쪽 보면은 이제 미국과 긴밀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방산에 대한 무기를 손쉽게 만들어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체계 시스템이 좀 부재합니다. 병목 현상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연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꼽힙니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기반으로 해서 K9 자주포 있고요. 그리고 천무 레드백 생산 있고요. 미국 안보 분담은 자회사 쪽하고 이제 함께하고 있는데, 하늘, 그리고 지상, 그리고 바다, 그러니까 해양, 그리고 방공, 이런 쪽에 전방위적으로 해서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의 자회사들과 이런 미국의 안보에 대해서 분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코드에서 예전에 언급을 해드렸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스로 자력 갱생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려고 하지만 결국 중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도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 서로.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그런 부분이 정치의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 거를 방증을 했잖아요. 결국 이들이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에 직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동유럽 현지화에 대한 그런 모멘텀, 기지도 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는 유의미한 그런 시장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동 봤을 때 자립화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중동 사업 가속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이 전시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됐는데, 또 이 드론을 대응할 수 있는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직접적으로 격추하지 못하면 막 파편을 날려가지고 그 파편 쪼가리에 맞아서 드론이 파괴되는 고러한 전술 체계, 이런 부분도 각광을 받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쪽에서 여기에 또 강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무기 경쟁 체제에 대한 부분에서도 돈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흐름을 잘 타시고 이러한 종목들 잘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